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파리의 에펠타워입니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 생산 중심의 시대를 의미하죠. 당시 유럽의 대부분의 건축물들이나 성당들은 돌과 같이 무거운 재료를 통해서 건물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그렇게는 시간이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했죠. 이러한 전통적인 산업 방식에서 이제 기술 중심의 시대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철을 통한 대량 생산의 시대가 열린 거죠. 이를 두고 우리는 철의 승리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산업이 공장, 기계, 선박, 항공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많이 만들어지면서요, 그거를 돌릴 수 있는 많은 기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나오는 중동과 같은 도시에서는 기름을 팔아서 나라를 운영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기름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나라도 이제는 기름이 고갈되는 문제를 안게 되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서 공간을 경영해서 먹고 사는 나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간 경영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열고 있는 공간 경영 전문가이자 건축가인 임동구입니다. 자, 공간 경영이란 뭘까요? 공간 경영. 공간이면 공간이고 경영이면 경영이지. 뭐 공간 경영 뭐 그런 게 또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공간 경영에 있어서 공간, 즉 건축 분야의 시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60년대부터 한 90년대에 이르기까지요. 그 시대는 바로 대량 생산,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즉 빠르게 많이 짓고 빠르게 많이 공급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던 우리의 건축 산업은요, 변화하기 시작하죠. 더 빨리 많이 짓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이제는 공간을 잘 유지하고 지키고 또 발전시키고 그 가치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로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경제, 공간 경영 중에 경영이네요. 경영의 현실. 우선 좀 크게 경제적인 현실을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경제적 환경은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의 경우나 도시의 경우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시설물을 만들거나 건축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 수조 원이 넘는, 그리고 천문학적인 비용에 돈을 들여서 진행을 합니다. 기업이나 개인 창업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창업 비용의 가장 큰 창업 비용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공간 경영 비용입니다. 특히 개인 창업자들의 경우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와 폐업의 원인도 공간 경영 리스크입니다. 왜일까요? 감당할 수 없이 비싼 보증금, 권리금, 임대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버텨보지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또 있죠. 그렇게 해서 또 쫓겨납니다. 결국 폐업의 원인도 바로 인건비라든지 재료값이 아니라 공간 경영에 그 리스크가 숨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때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의 경영 행위에 실패율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저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좀 다른 생각으로 관념적 철학에만 뒤덮인 예쁜 건축물보다는 오히려 망하지 않는, 혹은 망할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제가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건축이라는 안정된 틀 안에서만 생각해서는 지금 우리 시대가 처해 있는 개인과 기업, 국가에게 실패율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패율을 높이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한 전문가 분야의 시각만으로는 우리 사회와 경제 효과에 희망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학과 공간의 건축학을 융합시킨 공간 경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고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경영을 통해서 저는 경영학적으로 이 모든 공간의 현상들을 분석하기 시작하고 사회적 현상 또는 소비 촉진 마케팅, 이런 전략에 근거해서 물리적 공간에 대해서 기획을 하기 시작했어요. 소비 욕구나 경제 원리에 근거한 공간은 있을까?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 상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경제 원리와 소비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권 분석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상권 분석의 개념인 소비 욕구에 근거한 신상권 입지 분석이라는 이론을 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실무 이론을 만들고 또 조금이라도 시설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를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서 시설 법률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창업시설 법률이라는 내용도 또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통해도 결국 일을 벌린 창업자들이 있어요. 안 좋은 입지인데도 들어가서 창업을 하다가 결국 실패로 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때 입지 여건이 안 좋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간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실패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스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간 경영의 한 분야인 그런 공간 마케팅에서는요, 가장 핵심은 캐시버타이징 스페이스, 즉 돈을 벌게끔 만드는 공간이에요. 그게 있어야 우리 가족들도 유지되고 내 친척들도 명절마다 저를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3가지 유형의 제 연구와 실천으로 제가 창안한 부족하지만 공간 경영의 3가지 예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도시의 창조적 공간 경영의 방법. 둘째는 기업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공간 경영의 방법. 셋째는 소상공인의 개인 창업자를 위한, 그리고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생존을 위한 공간 경영 방법. 이렇게 3가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의 공간 경영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왼쪽에 보이는 저 표에 보면 지금의 도시에 있어서 온도,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가 저렇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대도시 같은 서울이나 뉴욕 뭐 이런 곳들은 말할 수 없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게 가장 심하게 느껴지는 건 여름이겠죠. 여름이 됐을 때요, 그 강남 테헤란로를 혹시 건물 사이로 지나가 보셨습니까? 아주 죽을 것 같아요. 뜨거워서. 정말 겨울에는 너무 춥고요. 바로 이런 열섬 현상, 결국 더 찜통이 되는 이런 도시의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의 현상들을 보면서 해결 방법들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맨 오른쪽에 있는 뉴욕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해결책으로 두었죠. 여기 위쪽에 보이는 이 지도와 같은 사진이 바로 뉴욕의 센트럴파크입니다. 뉴욕 맨하탄 정 가운데 빌딩 숲 사이에 이런 거대한 공원이 있어요. 길이는 약 4.1km에 달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제도시 중심이 어딜까요? 강남을 생각해 봅니다. 테헤란로. 그렇다면 이 테헤란로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보셨나요? 강남역서부터 역삼역, 설릉역, 삼성역에 이르기까지 이 지하철 4개 코스를 합쳐야 4.1km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아닌 환경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이 4.1km를 모두 포기하고 공원을 지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도시는 경제를 포기할까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우리가. 저도 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졸업 이후에 갈 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경제도 포기할 수 없고 살아야 하니 환경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바로 창의적인 이런 제한된 공간 속에서 창의적인 해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저런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공간을 가질 수 없다면 저것을 좁은 공간에 말아 올리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빌딩 숲 사이에 건물 한두 필지의 공간만 있다면 4.1km가 아닌 9.5km 이상의 공원의 코스를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신기술이라고요? 물론 신기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선 이 구조물은요, 콘크리트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축의 틀을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자, 여기 있는 구조물은 바로 우리가 지나가면서 많이 봤을 교량 구조물입니다. 철제 교량 구조물이에요. 이미 있는 기술입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는 이런 새로운 공공의 공간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형태를 취했다면 모든 층들이 빛을 받거나 혹은 비를 받거나
혹은 바람을 맞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형태의 구조를 따온 게 바로 융합적 사고에 의해서 의학에 있는 헬릭스 구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헬릭스의 형태를 가지고서 구조공학적으로 풀고 나니까 바로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모든 면이 다 빛을 받고 또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내부는 이렇고요. 이제 주말이 되어야 큰 공원을 찾는 게 아니라 도심 속에서 언제든 잠깐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은 사계절을 모두 담습니다. 봄에는 튤립 축제, 벚꽃 축제, 데이트가 생각나시죠? 그리고 겨울에는 눈꽃 축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광 이벤트들을 담을 수 있겠죠. 또한 여기에 보이는 이 빨간색의 이 모양은 모노레일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공원 구조의 전체를 30분 코스로 도시를 관광할 수 있는 관광 마케팅적인 컨텐츠여서도 함께 넣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요, 요즘 백화점의 매출이 요즘 떨어진다고 해서 백화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해보니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데서 가격 파괴 할인을 하니 자꾸 그쪽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니 매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직공원을 함께 만들어 놓는다면 저와 같이 1시간 이상 머리가 아파서 쇼핑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중간에 바람도 쐬고 자연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 더 오랫동안 머물게 해서 소비를 만들어내고 또 방문율을 생활 속에 공원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자주 찾기에서 소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마케팅적 요소를 결합시켜 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기업과 그리고 이제 개인 소상공인의 공간 경영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기업의 공간 경영 제가 디자인한 사례입니다. 특이하게 생겼죠. 여기는 다른 게 아니라 원래 공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떠난 폐 공장 단지를 리모델링해서 만들어낸 곳이고요. 가운데에 있는 이 모형은 디스커버리호 우주 왕복선의 모양을 이 가운데 공장의 틀 안에다가 걸어놨습니다. 실제로 이 쇼핑센터에는 이러한 실제 그런 디스커버리호의 공간을 만들어서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요소로 소비 공간을 새롭게 개성 있게 바꾸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저런 쇼핑센터도 기억이 남아야 살아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소상공인의 공간 경영에 대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창업의 공간 마케팅, 가장 사실은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마케팅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릴 곳은 바로 아주 자그마한 7평짜리 가게입니다. 바로 이 파란색에 위치한 7평짜리 가게이고요. 여기에는 입지적으로 너무나도 불리해서 영업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생존을 위해 공격적인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여기는 사람들 눈에도 띄지 않을 거고 망할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모바일 스페이스 마케팅 기법을 제가 만들어서요. 이렇게 안에 있는 공간을 밖으로 빼내서 확장을 시켜서 활용을 하는 그런 공간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부의 공간 요소가 외부로 나가고 또 망했을 때는 또 가지고 갈 수 있고 팔아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폐업의 실패율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여기가 망하면 카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바도 구성해놨고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미용실 그리고 내가 망했을 때를 걱정한 새로운 방법도 고민했습니다. 자, 다음은 더 작습니다. 여긴 몇 평이나 될까요? 3평입니다. 3평의 창업입니다. 이곳은 약 9년 이상 계속 많은 점포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나간 곳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망해서 나갔던 자리입니다. 그곳에 한 창업자분이 찾아오셔서 이제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게 바로 버블티 카페입니다. 우리 좋아했던 버블티요. 유명한 몇 개 브랜드들이 있죠. 대만, 일본, 필리핀 이런 곳들과 이 브랜드들과 경쟁하고 주변에 커다란 프랜차이즈 카페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3평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일 좋은 브랜드가 어딜까, 잘 나가는 브랜드를 버블티로 봤더니 대만이더라고요. 대만에서 넘어온 그 브랜드.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밀크티는 그러면 어디서 넘어왔을까 고민하다가 런던에서 넘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 우리 여대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 중에 하나가 런던이다. 파리에 이어서 런던이다. 그렇다면 바로 그런 고객이 동경하는 공간을 이 안에다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만들어낸다면 어떨까 해서 런던에 실제로 카페 골목이 있는 그 거리를 그대로 소인국의 개념으로 축소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이 형태는요, 런던에 있는 지하철 게이트입니다. 이게 바로 메뉴 보드고요. 밑에 여기는 맨홀 뚜껑이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 거리에 가면 빅토리아 여왕의 기념을 메시지로 적어놓은 내용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세 평의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맛도 워낙 좋아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역에서는 명소가 되었고, 또 세 평이지만 결국 주변에 있는 모든 점포들보다 매출이 좋아서 결국 세 평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그림일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는 0.1평의 창업입니다. 아주 작은 0.1평입니다. 우리 젊은 창업가들이 요즘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죠. 보증금도 임대료도 비싸서. 그렇지만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연구하다가 작은 샵인샵 개념의 남의 카페 안에 들어가는 카페, 더치커피 기구를 만들어서 하나의 프랜차이즈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다른 카페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형태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형태를 따서 만든 커피 기구입니다. 이 0.1평의 창업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작은 공간조차도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건축을 하는가? 저에게 있어서 건축은 공간 경영입니다. 궁극적으로 목표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커다란 도시이건 기업의 큰 공간이건 혹은 아주 작은 3평이건 0.1평이건 마이크로한 스페이스라 하더라도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가치고 그분들에게도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러의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공간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모든 측면에서 말이죠. 이런 현실의 한계는 부정이 아니라 새로운 창의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벗어나야 했던 틀, 제 삶의 비틀은 바로 틀밖의 공간 경영입니다. 감사합니다.